왜 나온 거죠? 이제 그 우리 선배 중에 이제 85학번 이성학 선배라고 경희대 경인교수 계시고 예, 지난번 예전에 저도 한번 뵀는데 같이 뵀었죠 그때. 그렇죠. 예, 학사 태권도장 그 앞에서. 예, 강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이제 태백에서 이제 이런 경들이 뭐냐. 댓글을 안 달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한 바로 그냥 달았어요. 예. 일단은 상대방이 이제 헤쳐막았다는 건 상대방이 머리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렇게 잡으러 들어오는 거를 이제 뿌리 쪽에 못 잡게 붙여주면서 밑으로 내린다 이거지. 팔을 젖히면서 찬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옆에서 공격하는 걸 이제 막는 것도 쓰인다. 그러면서 누가 옆에서 막 공격하는 거 막 이해성 선배가 그런 댓글 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품새 자체는 일단 1대1 공방으로 만들어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방향으로 다 하는 거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뒷사람은 어떻게 공격하고 만약에 앞구비 자세에서 앞구비 자세는 전방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을 하는데 구조 자체가 옆에서는 취약하고 뒤에서도 취약하잖아. 그럼 뒤에서 공격하는 거 옆에서 공격하는 거 어떻게 그걸 방어하자고 그런 자세가 나왔냐 그랬더니 나중에 수긍을 하더라고. 또 갑자기 뒤로 불러서 갑자기 또 네 의견이 맞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다른 사람이 또 댓글 달았는데 그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달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맞기도 맞긴데 이게 발차기가 들어오면 옆으로 이제 쳐내는다는 거거든. 같은 발을 막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같이 위험 5대 5니까 그걸 쳐낸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발차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걷어내면서 찬다, 옆구리 갖다 친다는 거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공격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품새 자체는 사방에 있는 적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난 아니다. 그거는 아니 그냥 제가 느끼는 바인데 그냥 가라데도 그렇고 ITF 쪽에서도 시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새를 하면 보통 품새선에 맞게 이제 가상의 상대로서 이제 받아주는 사람 대응자가 이제 서주 공격자들이 서주고 어떻게 보면 사방에 이렇게 서갖고 이제 동영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뜻대로 공격해주면 이렇게 반격하고 또 돌아서 반대쪽으로 하고 그런 거를 상상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권도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상상력이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제 태권도를 한 좀 경험이 많은 고수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제가 볼 땐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상상력 중에서 자기 경험을 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상상력에 불필요한 상상력은 좀 지워져야 돼요. 이성학 교수나 그런 분들이 나 다른 분들이 이제 뭐랄까 상상력을 발휘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 공격하는 것도 같이 막는다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실제로 한번 해봤다.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먹힐 텐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공격하는 것도 같이 막는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태권도 초보자들이 할 만한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경험이 있으면은 자기가 실제로 싸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말 그 태백의 동작으로 막을 것 같은가. 남이 막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자기라면 그 동작을 쓸 건가. 이걸 상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실전 경험이 많고 경기 경험이 많고 하면은 자기가 상상을 딱 해 그런 식으로 좀 감정이입을 해서 진짜로 생각을 해보면 난 굳이 그런 기법을 안 쓰고 다른 기법을 쓸 텐데 이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기법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요 대목에서 좀 태권도 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 다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거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태권도 품새는 가라데 품새하고 중국 무술 품새를 좀 짜깁기 해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면 짜깁기 하기 전에 동작들을 좀 이해를 해주고 이거는 뭔데 이래서 이렇게 달라졌지만 이건 이래서 더 나아졌고 이건 이래서 더 나빠졌다.
이걸 한번 이해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전혀 없이 상상력을 발휘하면 안 그래도 가라데나 중국 무술 품새의 실천성이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그걸 갖다 넣어가지고 한 거를 다시 막 진짜 어린애 같은 상상력을 따라가 버리면 이거는 좀 더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태백의 그 동작은 처음 동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자로 웃기는 건 그겁니다. 왼쪽으로 도냐. 그거 자체가 웃기고 그게 설득력이 좀 없어요. 품새선에 맞추기 위한 동작이지. 예. 품새선을 왜 왼쪽부터 하느냐고요. 공자를 잘 그리기 위해서. 제가 농구했나요? 좋은 유머였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공자를 그려야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가라데 품새 중에서 자연 발생적인 품새들은 가만히 보면 전부 정면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정면을 보고 시작을 해서 정면을 먼저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뒤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거나 하는데 가라데 품새 중에서 평안형만, 그 평안형은 자연 발생적인 무슨 그 품새가 아니라 웃기는 품새거든요. 이게 죽도각도 아닌 품새인데, 지난번에 말해서 이게 만들어진 품새죠. 그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토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송도관 가라데를 만들었다고 해서 대단히 축해 세우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도각도 아닌 무술로 만들어 놓았어요. 품새만 보면은. 그래서 평안을 만들었는데 뭐 공짜형을 만들었다. 그거는 뭐 어린 초급자들이 그렇게 수련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평안 3단? 손끝 찌르기가 있다고요. 예. 가라데 갓 시작한 애들한테 또 손끝 찌르기를 해봐.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개념이 전혀 없이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태권도 품새가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는 그 부분은 좀 극복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태백 품새의 그 동작은 처음 동작은 좀 괜찮다고는 보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누가 싸움을 배우러 왔다. 누가 맨날 학교에 두드려 맞고 다니는데 내가 좀 싸움을 잘하고 싶어요. 싸움을 딱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애들 싸움을 운동을 좀 가르쳐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죠. 없어요. 잘하는 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좀 없는데 그 가르쳐 보니까 어떻던가요? 아니 뭐 그러니까 도장에서 따로 제가 만나서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도장에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사적으로 사석에서 아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이었고 그 동생이 이제 어떤 일종의 망신을 당했는데 자기한테는 약간 뭐 트라우마라고 돼야 될 때가 절치부심해야 될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신장도 조금 크고 나보다는 좀 성격도 굉장히 활발한 이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자기가 이 친구한테 어떤 그런 걸 당했고 이거를 극복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싸움의 기술을 알려달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뭐 제 기억에는 일단 원투, 그러니까 주먹 지르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넘어뜨리는 방법, 뭐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손을 채서 넘어뜨리는 거. 그리고 흔히 주짓수에서 하는 마운트 포지션이죠. 위로 빨리 올라타서 아금손으로 목을 눌러갖고 못 일어나게 해라. 주먹으로 밀고. 자,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니까 곧잘 하던가요? 대성했습니다. 그 친구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실제 경험 자료가 그렇다니. 근데 제 경우에는 좀 보면 어떠냐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움을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그런 애들이 운동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맞아. 그 운동을 못하는 애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되라고 가르쳐주면 걔들이 그 동작을 제가 굉장히 쉬운 동작을 가르쳐주는데
정확하게 따라를 못합니다. 예, 그 경험에서 그 다음부터는 상상인데 해보면은 어떠냐면 얘들한테 진짜 그러면 좀 잘하도록 가르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품새가 만들어져요. 처음에 이 동작을 원투를 가르쳐주면 어떠냐면 나는 원투 탁탁 치면 되는데 얘는 원도 못 치고 투도 못 쳐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작을 하나 나눠서 동작 원은 이렇게 빵빵 치고 이거 10번 해. 투는 10번 해. 그 다음에 계속 원투를 같이 10번 해. 그런 식으로 반복 훈련시켰는데 그걸 하다 보면 꼭 품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원투 때리고 발차기를 한다 보면 원 때리고 투 딱 때리고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시키고 하다 보면 품새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기술을 가르쳐주면 한 동작이 3개,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의 기술만 가르쳐주면 되냐? 한 3개의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한 3개 정도는 돼도 이걸 해가지고 잘 안되면 상대방 이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요 2번째 기술 써라. 그 다음에 대략 만약에 예비 상황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동작들이 품새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건 예비로 하나 정도 더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예비까지 필요하냐면 운동을 못하고 싸움 못하는 애들은 겁이 있고 공부심이 있거든요. 이 기술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 걔들의 심리적인 것까지 안정을 시켜주려면은 한 3개 정도는 가르쳐줘요. 그 3개 정도가 동작을 반복을 시키려고 하면 낱개로 나누면 한 9동작, 10동작 나옵니다. 거기다가 방향 틀고 하는 것까지 하면 15동작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품새가 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러다가 뭐랄까 하나의 한 3년 수련할 동작들을 기술들 한 5개 모아서 쫙 하면은 품새 하나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대로 된 품새는 한 3년, 5년씩은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자연 발생적인 품새들은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떠냐면은 품새 동작들은 특징이 맹목적으로 정확한 자세만 하면 어느 정도 먹히도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양손으로 탁 막느냐? 싸움 못하는 애들은요, 어느 쪽으로 발차기를 할지 어느 쪽으로 할지 전혀 몰라요. 모르시죠. 저 일단 맞고 봐야죠. 그러니까 오른 주먹으로 때리면 이렇게 막아라 하면 어차피 걔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요. 상대방이 여하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간에 어떻든 하면 이렇게 막으면 막힐 거 아니냐.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겠지. 그게 뭐냐면 태백 동작하고 제가 볼 때는 일본 가라데에서는 54부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 동작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54부가 어떠냐면 54부가 어떠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라데 하는 애들 이렇게 해요. 이걸 우리 이광희 사부님께서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기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은 거 정치에 차는 거죠. 상대방은 주먹을 때렸을 때 막히고 나면 이런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면 막히는데 다 맞아서 쫙 있다가 누가 맞아주나요? 이거 아마 폼 잡는 거지. 그냥.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동민 교수님 저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이거나 똑같아요. 그렇지, 같은 예, 거라고. 자, 상대방이 치면 이렇게 막으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좀 밑으로 공격했다고 치고 상대방이 아무리 그러면 이게 되는데 요게 조금 더 쉽긴 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잡든지 걷어내. 바로 찬다는 거죠. 둘다 동시에.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해요. 그 정도면은 기술이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 된다고 하면은 약한 사람이 그걸 숙달했을 때 강한 상대를 그 기법을 쓰면은 상대방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좀 대응하기 어렵고
근데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그 십수에 나오는 이거. 이거지. 예. 근데 예전에 아니 물론 사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품새들도 있긴 있잖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여기 사방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가라데 품새가 있거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으로 사방을 전제로 해서 그런 품새가 있는 걸 내가 봤거든. 온스만 해도 앞뒤로 계속 막으니까 동작이. 그런데 사방에 있는 적을 상대한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내가 이쪽 공격하고 저쪽 공격하고 뒤에 공격하고 또 앞을 돌아서 때리고 이거 할 동안 상대방은 왜 가만히 있느냐. 예. 요게 좀 비합리적 같은데 경험적으로 보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Jump in there, man. Нифига себе! Сказала я себе! 1대1로 거진 붙게 된 상황이 다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이른바 좀 길거리에서 굴러먹어서 실전 감각이 있는 애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한 너댓 명 왔을 때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내가 한 명 때릴 때 얘들이 뒤에 있는 애들이 동시에 공격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여러 명을 상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가 위치를 바꾸면서 상대방의 위치를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품새의 동작은 사방의 적을 순서대로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동작을 반복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동작을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공간을 적절하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렇지. 맞아. ITF에서도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천지틀인가요? 그게 사방 천지틀이 아닌가 보다. 그 뭐 처음에 하면은 품새하기 전에 사방 지르기 뭐 그런 게 있어서 사방 지르기는 그래야 돼. 이렇게 사방으로 계속 앞구비를 이제 유지하면서 질러온 게 있는데 그런 식의 연습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그 공간을 이제 원래는 이제 일자로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이게 도장이나 이런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자로 계속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제약상 공짜로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돌기도 하고 그랬던